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나팔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2020년 경자년 용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저 같은 이제 면미를 이제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 명리학자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그 중국의 그 북경에 선생님을 모시고 좀 굉장히 오랜 기간 제가 그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을. 근데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제가 그 수련을 할 때 그 중국의 운동역학을 제가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제가 여기 이제 옆에다 지금 써놨는데 이의령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의령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의로서 기를 거느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동양학에서 가장 그 중요시 생각하는 기라는 것이 기라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그 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기를 거느리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지 같은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의에 따라서 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고 기를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일단 좀 그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 기라는 것은 의를 따라다닙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어떤 의식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중국 무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라는 것을 심동이라고 합니다. 심동. 즉 뭐냐면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의라고 하는데 기라는 것은 의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가 모이게 되면 어떤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펜을 제가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이 펜을 만들어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 펜을 만들고자 하는 일단 의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의가. 그래야만 이 펜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제가 이 펜을 만들고자 하는 의가 발동이 되지 않으면 이 펜, 즉 뭐냐면 이 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와 무,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유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제가 이 펜을 만들고자 하는 의가 없으면 이 펜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모든 그 유한한 것, 뭔가 생기고 만들어지는 것은 의가 먼저 발동해야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의가 먼저 발동해서 이 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된다면 거기는 기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모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상이라는 것이 기를 한마디로 쫓아다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쫓아다니는 그 순서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기는 의를 따라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기가 모이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를 집중하면 이 펜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떤 형상, 즉 뭐냐면 이 모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형이라는 것이 이 상을 따라다니는 그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즉 뭐냐면 이제 물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려면 그 가장 앞단에는 바로 이 의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용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혹 보면은 신평 선생은 모든 띠가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터널을 안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긴 터널을 지나온 적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산을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빨리 산을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빨리 어떤 도착지를 산을 넘어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터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자신의 운이 나빠서 아니면 굉장히 일이 안 풀려서 어떤 길고 어두운 터널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터널을 내가 과연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의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현재 조금 이렇게 안 풀리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의의가 기를 지배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즉 뭐냐면은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기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사주팔자가 누구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주팔자에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주팔자를 스스로 거느릴 것이냐는 우리의 의의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제 얘기를 꼭 명심하셔서 자신의 운을 바꿀 수 있는 의의를 꼭 장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은 한번 2020년 경자년 용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용띠라고 하는 것은 경자년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일단 용띠에는 1964년 용띠가 있고, 그 다음에 1976년생 용띠가 있고, 그 다음에 1988년생 용띠, 그 다음에 2000년생 용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생 일단 용띠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용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자년이 되면은 상당히 제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좋은 얘기를 굉장히 이제 길게 할 거니까 일단 좀 주의해야 될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고전에서 보면 이제 용이라는 것을 이 용띠, 지금 뭐냐면 이 용을 이제 진이라고 하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용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이. 근데 이 진을 가리켜서 용이라고 한 것이 바로 어떤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좀 더 그 변화 양상이 남들보다는 좀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꼭 나쁘게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변화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 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용띠가 왜 그렇게 변화무쌍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 좀 길고, 일단은 고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주의할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 잠깐 이건 제가 잠깐 지우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이 있으면, 지금 제가 생년에만 좀 이렇게 지금 진이라는 글자, 지금 용을 좀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용이 겹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어리시가 있으면 용이 일단 용띠가 된다면, 만약에 용이 여기에 겹치던 아니면 1에 이렇게 용이 겹치던, 이렇게 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고전에서는 아주 썩 그렇게 좋게 표현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명리 고전에, 굉장히 오래된 고전에 원청강 오성 삼명진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청강 오성 삼명진암이라는 책이 그 명리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이 용이 이렇게 겹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물속의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놓은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명리학에서 자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글자가 두 개 겹쳐서 약간의 안 좋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바로 자형이라고 하는데, 그 자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진이 있고요,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용이 두 개 겹치던가, 아니면 이 오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개 겹치던가, 아니면 유라고 하는 닭이 두 개 겹치던가, 아니면 이 해라고 하는 돼지가 두 개 겹치는 것을 한마디로 자형이라고 했습니다. 자형. 이 자형이라고 했는데, 자형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글자가 겹치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약간 증폭된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용이 두 마리가 겹치는 것을 조금 더 안 좋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천강 오성 삼명진암에는 용이 두 개가 겹치면 물속의 재앙이다라고 표현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두 개 겹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사주에 용이 이렇게 두 마리가 겹쳐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들과의 약간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뭐 사회생활하거나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꼭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1과 C에 이렇게 용이 이렇게 두 개 겹쳐 있다고 한다면 이러면은 자녀의 건강도 조금 유의하라고 이렇게 고전에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이제 출산을 하고 계신 그런 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어린 분들 중에 만약에 일시에 이렇게 용이 진이 이렇게 두 개 겹쳐 계신 분들은 자녀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또 너무 거기에 또 겁먹지 마시고 조금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명리가 분 중에 당나라의 일행선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용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영쟁교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그 영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한마디로 모질 영자에 쟁투할 때의 그 쟁자입니다. 그래서 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좀 약간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일단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남과의 어떤 다툼, 그다음에 약간의 그 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기 질투, 그로 인한 어떤 시기 구설 이런 거에 조금 더 주의하시고 유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교활하다 할 때 교활이라는 그 한문과 같은 것인데 사실 이제 그런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능수능란한 재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용을 사주에 이제 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사주를 좀 더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쓰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그 재능으로 발휘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대략적으로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이제 용띠의 2020년 그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용띠라는 것이 이 경자년을 보게 되면 이 쥐해를 제가 한마디로 제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진이라는 글자, 즉 용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고 그다음에 이 경자년에 이 자라는 글자는 수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토국수해서 이것을 제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제가 명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제. 이제 제가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 아마 외우실 겁니다. 명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재물을 의미합니다. 사업재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명제가 있는 것, 즉 뭐냐면 지지가 극을해서 재물을 얻는 어떤 운기가 있는 것을 고전에서는 이재의 운기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익으로 얻는 재물을 가지고 재물로 취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경이라는 글자가 일반적으로 갑을 보면 이게 금극목이 돼서 이 갑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그런데 이 경이라는 글자가 오면 오히려 금이, 이 경이라는 이 금이 되는데, 금이 이 갑을 이렇게 극을 해서, 마찬가지로 지지로 보면 용이라는 글자, 즉 뭐냐면 이 용띠생이 경자년의 이 자를 극해서 재물로 삼지만, 이 위에 있는 걸 보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이 갑을 극해서 한마디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귀라고 합니다. 귀, 고전에서는 귀신할 때 귀자입니다. 귀라고 해서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 갑질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 경이라는 글자가 가져온 이 자라는 이 수 때문에 한마디로 오히려 이게 그 경이라는 글자가 갑을 극하려고 하지만 밑에 이렇게 또 합이 됩니다. 합이. 이게 진과 자가 합이 돼서 수라고 하는 어떤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다시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금이 원래 갑을 극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금이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이 수가 합이 돼서 다시
이 간목을 생하는 이런 식으로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갑진생한테 이 경자년이 별로 나쁘지 않고 재물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는 글자를 잘 활용하면 자신한테 좀 압력이 좀 강한 어떤 그런 본인한테 명예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진생한테 일단 경자년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진생, 1976년 이 병진생이 되는데, 요 경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것이고,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주로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이, 용이 한마디로, 이 자라고 하는 이 쥐를 갖다가 극을해서 일단 제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지금 뭐냐면 일단 이 위에 있는 글자, 이 위에 있는 글자는 이 병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가 이 경이라는 글자를 또 극해서 제물로 삼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위에를 2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를 1층이라고 하면 2층도 제물이 되고, 한마디로 1층도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물이 따블이 되는 것이죠, 따블이. 그러니까 이 병진생한테 이 경자년은 한마디로 재물을 두 가지로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만약에 이 병이라는 글자가 자기 사주에 이 병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뭐 예를 들어서 인 아니면 사 아니면 오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 병이라는 글자가 이런 구조가 되면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 경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만약에 신이라던가 아니면 유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힘을 받는 어떤 경금이 된다 그러면, 금이 된다면 이 병이라는 글자가 재물로 삼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인 용이 이 한마디로 쥐해를 보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제, 사업재물로 삼게 되기 때문에 돈을 한마디로 따블로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특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요 경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왜냐면 가을이라는 것이 바로 요 신유라는 가을의 계절이 바로 요 금이 되는데, 요 신유가 바로 이 가을을 가리키는 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가을이 되게 되면 이 경이라는 글자가 힘을 받게 되니까 이 병이 볼 때 한마디로 이 경금을 제물로 취해서 좀 더 가을에 한번 좀 더 좋은 찬스를 한번 노려본다면 병진생, 1976년 병진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실 이 병이라는 글자도 조금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신의 사주에 한마디로 요 인이라던가 사라던가 오라던가 이런 글자가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아마 힌트가 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976년생 병진생한테는 천간도 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지도 제가 되니까 재물을 더블로 벌 수 있는, 한마디로 더블로 벌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가을부터 한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무진생 같은 경우에, 이 무진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이 쥐해를 보면 제가 제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글자는 수가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그런 한마디로 해가 되는데, 이 천간도 바로 똑같이 이것도 토가 되고, 이 무라는 글자도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도 바로 토가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천간도 토고 지지도 토가 되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다 한마디로 수를 제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삼다는 얘기인데, 이 자년이 오면 수가 굉장히 왕성한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천간도 제물로 삼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 제물로 삼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글자도 역시 금생수에서 수를 좀 더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양토가 천간과 지지인 1988년생 천간과 지지인 이 양토가 이 수가 굉장히 왕성한 해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재물로 삼기가 굉장히 좋고, 특히 이렇게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겨울부터 굉장히 좀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가을 겨울이 다 좀 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잘 강구하셔서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것은 뭐냐, 이 무진생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치고 여기 별표까지 해놨는데, 이 무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붐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앞에 가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붐으로 또 목이 됩니다. 목이 되고,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가 됩니다.
토가 되는데 이 토는 바로 벽상토가 됩니다. 벽상토가. 그래서 이 무진이라는 글자, 즉 뭐냐면은 지지도 한마디로 토국수에서 이렇게 명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천간도, 죄송합니다. 천간도 이 쥐가 한마디로 쥐인 이 수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나부비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목도 바로 서로의 경자의 나붐인 벽상토를 목극토에서 제물로 삼기 때문에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병진생한테는 제물이 한마디로 그 더블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한국 발음식으로 더블이라고 자꾸 발음을 하네요. 더블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따따블이 됩니다. 따따블이. 그래서 지지도 제로 삼고 천간도 굉장히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붐도 목토에서 제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잘 강구해서 노력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의를 굉장히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니까 한번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생 같은 경우에, 2000년 이 경진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이 이 쥐를 제물로 삼아서 일단 좋고, 다만, 여기 경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주에 만약 금이 있다면, 이 경금이 이렇게 천간으로 2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런 어떤 압력을 가하는 그런 기운들이 좀 일단 강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즉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을 극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이 강해지면 이 목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신체로 얘기하면 간과 담을 의미합니다. 간과 담낭을 의미합니다. 담낭, 쓸개. 담낭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경이라는 글자가 2개가 드러날 때 굉장히 과로나 한마디로 피로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사주에 목이 약하신 분들은 경이 2개가 드러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쉬면서 힐링하시면서 한마디로 영양제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본인의 몸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만 좀 유의한다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천간에 이렇게 금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지지가 이렇게 회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와 진이 만나면 한마디로 이렇게 삼회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수로 한마디로 수라고 하는 어떤 운동을 하려는 어떤 기운이 강해지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생수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큰 그렇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피로나 과로만 조금 주의하시고 영양제 좀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조금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진생이 있습니다. 1952년 임진생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진이 한마디로 용이 쥐를 그 사업적인 제물로 삼아서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경이라는 글자가 임을 이렇게 금생수에서 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합이 되면 이렇게 수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금이 수를 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생수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진생의 경자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수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강해지게. 그렇게 되면은 보통 보면 이렇게 그 수가 강해지면은 수라는 것은 좀 어둡고 이렇게 응축된 기운이기 때문에 약간의 혹여라도 이제 사주가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너무 좀 차갑다고 한다 그러면 약간의 그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몸이 약간 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게을러지고 이렇게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다른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한마디로 밖에 나가서 뭐 햇볕을 많이 본다던가 아니면 유대 관계를 좀 더 많이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널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터널을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의의를 발휘해서 기본적으로 밝은 쪽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본인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도 특히 올해 경자년에 굉장히 좋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진생한테도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는 글자, 이 경이라는 글자는 이 임이라는 글자가 볼 때는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문서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임진생이 지지는 토국수에서 이제 재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돼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문서가 되고, 그 다음에 학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인허가, 인증, 그 다음에 뭐 증명서, 라이센스 이렇게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준비를 했다면 올해가 그런 본인의 라이센스를 따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한테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게을러지고 좀 이렇게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터널을 빠져나와서 좀 더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용띠에 대한 한마디로 이 진생에 대해서 지금 2020년 경자년의 운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운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의명기, 의로서 기를 거느린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무섭고 강해도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 다음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너무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나팔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